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재 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마을과 공공부지 등 37만 제곱미터로 건축 등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 국립공원입니다.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재한 노천 박물관으로 유명하고 사적 제31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산 1호는 지난 1985년 문화재 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됐는데 39년 만에 문화재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용장골과 식혜골, 틈스골 등 9개 마을과 통일전고 화랑교육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해 3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건축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주택 건설이나 또는 농지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경주 남산 주변 지역에선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집도 지을 때 먼저 조경수부터 심어놓고 안 보이게 해가 집을 짓고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많았고 한데 이제 풀린다고 하면은 뭐 많이 나아지겠죠. 집 보수하는데 마음 놓고 보수할 수 있고 그죠? 왜냐면 요즘은 한옥 지으면은 시골 사람들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뭐 새로 지으면은 쉽고 빠르게 패널로 된 집들을 이게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 조정안에 대해 한 달간 지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남산 문화재구역을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으로 한 단계 완화합니다. 경주시는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의 결과를 얻어냈고 앞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별 후보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경북은 오는 16일 면접이 진행돼 공천 결과도 늦게 발표될 전망입니다. 면접 방식은 선거구별 단체 면접으로 한 명당 3분가량 주어집니다. 면접 이후 현역 의원 컷오프, 단수 추천, 경선 대상, 우선 추천 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률은 영남권이 4.28대 1로 평균 3.55대 1보다 훨씬 치열한데 그만큼 공천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나 무소속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발표를 늦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항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간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3%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2천만 원, 창업 6개월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 평점 기준을 해제해 기존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비 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 개인 간에 직접 만나거나 택배를 통해 하는 중고거래 많이 하는데요.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 택배나 은행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한 온라인 사기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가짜 송장으로 시간을 번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경북 구미의 이모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 PC 새 상품을 3분의 2 가격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값을 더 깎아주겠다며 안전 결제 대신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바로 택배 보내준다더니 돈을 받자 명절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리 한번 물어봤는데 접수는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셔가지고 그래서 믿고 그냥 보냈는데 갑자기 돈 보내니까 연결에 가보니까 접수가 안 된다고. 박모 씨도 연휴 기간 같은 이름의 계좌를 가진 판매자에게 태블릿 PC를 중고로 사려다 돈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찍힌 가짜 택배 송장으로 속였습니다.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당연히 보내신 거겠구나 하고 그냥 안심을 하고 의심도 안 했는데 저 송장 번호가 계속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설날이나 이제 조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같은 이름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오픈 채팅방에 모인 것만 50명이 넘습니다. 태블릿 PC와 이어폰, 상품권 등 피해 금액은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도 연락도 할 수가 없고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뭐 핸드폰으로 가입하자는 할 수 있잖아요. 명절 선물을 되판다거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돈을 받고선 잠적해버렸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택배 접수와 배송이 지연되고 은행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돼 경찰 수사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고된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살 때는 판매자 신원을 꼭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통해 범죄에 쓰인 계좌인지 미리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 중 단절된 구간인 양남면 해안가 일대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연결하는 해파랑길 경주 구간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수목길과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해안로 공사를 2개 구간으로 나눠 이달 중에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설 연휴 동안 포항 지역 주요 관광지에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포항이 K-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명절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항시는 휴대전화 소지자를 자동 집계하는 장치 등을 이용해 관광객 숫자를 파악했으며 설 연휴 나흘 동안 스페이스워크가 있는 환호공원에 3만 1,000명,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에 2만 5천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구조대원들이 순직한 문경소방서 119 구조대는 정원에 못 미치는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걸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주 부랴부랴 해당 소방서에 추가 인원을 배치했는데요. 경북도 내 다른 소방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문경 화재 현장에 인명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고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이들이 소속된 문경소방서 129 구조구급센터의 구조대원 정원은 센터장과 팀장 3명, 일반 대원까지 19명이었지만 사고 당시 인원은 2명이 빠진 1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순직한 2 대원이 소속된 팀들은 정원이 각각 6명이었지만 1명씩 빠진 5명으로 운영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의 평균 경력도 2년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항상 사고가 나요. 화재 현장에 좋은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경 소방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휴직과 파견 등으로 소방서 전체에서 5명의 결원이 발생해 구조대 정원을 맞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난 지난주 인근 안전센터 소속 4명을 129 구조대에 재배치하면서 뒤늦게 정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도내 다른 소방서도 구조대 인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지역 소방서 구조대는 모두 22곳, 정원은 439명이지만 현재 실제 근무 인력은 400명, 정원의 9%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안동 소방서는 4명, 예천, 의성, 경산 소방서도 3명씩 모자랍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 공무원을 정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반틈이 행정요원으로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업무량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부족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화재나 구조 현장의 위험도를 예측해 소방관들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 판단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화재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건축물의 변형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을 지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퇴직 소방관은 두 청년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이 반짝 관심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순직 사고가 났을 때마다 뭐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세월이 몇 주 지나면 또 묻혀버려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저희들이 지킨단 말입니다. 정부는요, 저희들 소방 공무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무려 40명. 아쉬운 현장 판단과 안타까운 죽음이 악순환처럼 반복되지 않으려면 소방당국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흰남노 침수 사망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아파트 시설과장 58살 김모 씨가 어제 낮 11시 반쯤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흰남노 침수 사망 사건의 피고인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울진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울진군 죽변면에서 주택 지붕 수리를 하던 60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1일에는 북면의 한 사택관리사무소 인근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80대 주민이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에 산불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 대응센터를 열었습니다. 산불 대응센터에는 진화 차량 대기소와 장비 보관 창고, 산불 전문 진화대 대기실과 휴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대응센터 개소로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산불 초동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살에서 64살까지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신중년을 채용한 34개 업체에 2억 4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운영 희망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116개 학교를 선정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공모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5일 발표됩니다.